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시멘스 클럽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디펜스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으로 디펜스를 해주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그 성 대표님 찾아뵙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기획을 한 게 중국이 한복도 자기 거라 그러고 요즘 김치도 쌈 싸먹는 것도 자기 문화라 그러고 전부 다 자기 거래요. 그리고 미 대선에 또 부정선거를 개입했다고 미 국방정보국에서 보고서까지 미 의회에 냈습니다. 네, DNI 보고서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또 제1도론선, 2도론선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있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에 한국을 물리적으로 영토 침략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도 알리고 또 이호도도 자기 거래, 이호도도. 그래서 우리가 이호도에서 또 평양을 넘어 그러면 우리 북경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방송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뉴스, 그리고 정직한 뉴스, 그리고 정확한 뉴스, 그리고 복음의 바탕을 둔 뉴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대표님, 시멘스 클럽이 뭡니까? 시멘스 클럽은 사실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바다 사나이들의 이야기인데 바다 사나이들이 모여 있는 클럽인데 우리가 선박 생활을 하게 되면 각 항구마다 이 선원들 해외에서 온 선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조그만 이런 이 휴게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나라의 어떤 관광지도 안내해주고 밖에 나갔을 때 필요한 교통편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이런 편의시설을 시멘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부산항도 있고 부산에도 있죠. 인천항에도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 항구 다 있는데 가면은 이제 뭐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뭐 전화카드도 팔고 뭐 기념품도 팔고 뭐 그런 건데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씨를 뿌리는 남자들, 복음통일에 씨를 뿌리는 남자들 뭐 그렇게 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멘트 클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멘스 클럽입니다.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정치 방역의 들러리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신청 누르시고 참고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 홍보위원장입니다. 저는 대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나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자, 이거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이게 최근에 지금 사망자가 1360명입니다. 확진자가 75,521명인데 그러면 거의 지금 1년 동안에 한 1,300명 정도가 이게 한 사망을 했다는 거죠. 75,000명이 저 사람들이 다 확진자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먹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 약 안 먹은 애도 나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음압병실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음압병실 가가지고 한 11월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약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낫잖아요. 그럼 이게 감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거기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거기 가면 삼시세끼를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점 도시락 한 끼만 먹어도 이게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10일 넘게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사람이 장이 꼬이고 죽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 좀 달라고 하니까 라면 국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정경 질병관리청장님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은 코로나 한번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 그럼 죽나 안 죽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이 코로나가. 맞습니다. 아까 이제 종전 화면 보실까요? 종전 화면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이 확진자 수로는 2,500만 명을 넘었죠. 예, 예. 이게 왜 미국은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고 방역을 못해서 많은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가 미국 인구를 3억 3천만이라고 하죠. 3억 3천만 명 중에 3억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91%. 예. 91%를 검사 받았으니까 지금 누가 확진자인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몇 명 받았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300만 명 받았습니다. 5천만 명 중에 300만이니까 10%가 안 되는 10%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K-방역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 그 많은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3차 대유행이 됐을 때 정부가 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예, 우리를 통제하고 예. 문을 닫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분석을 하니까 실제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한 9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2.6개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맞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요 화면 보시면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 알아 고혈압 관리 중앙일보에서 2020년 11월 19일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볼까요? 헬스조선에서 뉴스가 난 게 이거는 작년도 9월 7일자 기사인데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분석을 하니까 그 당시까지 사망자 336명 중에 326명 그러니까 97%가 심근경색, 신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기존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하신 분들이 이 병이 뭐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처럼 많이 검사했으면 그죠. 많은 확진자 지금 나와 있는 확진자보다 우리가 진단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지금 한 1%에서 1.5% 사이니까 사실 우리가 5,100만 정도의 인구니까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사이에 확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교회 가면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20%만 그 정원에 예배당 정원에 20%만 받으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80% 자르고 20%만 남겨야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극장은 한 좌석만 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식당도 한 좌석만 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식당이나 극장, 공연장은 50%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왜 교회는 20%만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노는 거는 감염이 안 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정신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억압해도 되고 이게 전형적인 유물사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저희 집 앞에 그 도림 사거리에 가시면요. 그 슈퍼가 2개가 있습니다. 슈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9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건데 그 왜 60평이 넘었대. 근데 그 길 건너 있는 거는 그는 대기업이 하는 거 체인점인데 그거는 11시까지 해요. 왜 60평이 조금 안 된대. 그거 똑같은 슈퍼마켓인데 9시 넘냐 안 넘냐 그거 기준을 60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 넘어서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9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걸리고 뭐 시간별로 코로나가 걸렸다 안 걸렸다 뭐 그럽니까? 59.9999평은 제한을 안 받고 60평은 제한을 받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59평을 경계로서 하나는 퍼질 수 있고 60평이 넘으면 퍼지지 않고 60평이 넘으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9시 넘어가면 아무래도 낮에보다는 그 사람들 숫자가 적겠죠. 슈퍼 가는 사람이. 그러면 9시 이후를 개방하고 9시 이전을 닫아버려야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백화점에는 또 바글바글 하고. 그리고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그 체인점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11시까지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네의 그 체인점은 똑같은 회사 체인점인데 거기는 9시까지래. 그 60평 넘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 여러분. 60평 넘는 훨씬 더 초과하는 백화점은 또 허용하고. 이거 참. 그리고 태권도 협회에서 그 태권도 문 닫으라고 하니까 막 항의하니까 또 그건 열어주고.
합기도는 안 되고.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뭐 다른데? 헬스장 또 영업 규제했다가 시위하니까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전체적으로 들고 올라가지고 이거 시위를 하면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시위를 하면 열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세계로교회에서 강행을 하고 폐쇄 조치했다가 결국 두려워서 이번에 선거가 있으니까 보궐선거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표를 잃어버릴까봐 다시 또 집회 폐쇄 조치를 다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궐선거를 남겨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맞고 서울시장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혹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야 이번에 우리 건드리면 이번에 우리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 이 사람들 안 찍겠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가만히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부산이나 서울 핑계대고 다른 지역은요 부산이나 서울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총회장이라든가 교단장들 정말 저는 그분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정치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지 사람 눈치를 보면 이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이 서울시장 선거 선거 어떻게 참여하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중간에 자유대연합하고 창당 선언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건 정치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 주사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자기가 이 공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누구나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공약 발표와 정견 발표를 하는 그 대회를 열 겁니다. 요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처럼? 미스트롯처럼 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채점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할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나오시는 분 중에 1,000만 명한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내가 다 뿌리겠다. 한 개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던데 그 성인지 예산 올해 35조 원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 35조 원은 사실 우리가 출산율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이제는 30만 명입니다. 매년 3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5조 그거 다 폐지하고 그냥 출산 장려수당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조 8천억 작년 예산에서 보니까 신생아 한 명당 그때 83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매달. 그러면 그걸 매달 8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만 주면 애 3명 안 낳겠습니까? 5명 낳겠다. 5명 낳죠. 5명 낳으면 1,000만 원씩 버는데 매달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그거를 성년이 될 때까지만 줘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출산 억제 정책을 취해야 될 만큼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이제 얼마나 엉터리인 게 그 여성가족부도 1조 1,0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 영어 명칭은 성평등 가족부죠. 성평.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뻥치고 해가지고 지금 그 헌법에는 양성평등, 남성, 여성 평등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하고 있고. 그래갖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교육부 예산이 계속 늘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교육부 예산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나눠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 예산은 교육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무슨 제도로 합니까? 교육 쿠폰을 주는 거. 쿠폰,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돼야만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와 공무원들에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결국 바우처 제도가 실행되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다 퇴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쪽 학교로 가면은 이 학생한테 배정된 예산이
저쪽 학교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 열심히 가르치는 예, 대안학교라든가 기본적인 사립학교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로 학생이 가기 때문에 그 돈이 학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교육비도 없어지겠네요. 사교육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우처 제도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교육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 좌파들이 늘 얘기하는 직접 민주주의, 주권 얘기하는데 교육 주권을 얘기하면서 정작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금방 요건 약간 좀 옆길로 샜는데 왜 옆길로 샜냐면은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이 이렇게 엉터리 엉망진창이라는 거를 사례로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제가 요거 표를 분석했습니다. 통계청가 가지고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사망자 보시면요.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해가지고 1년에 4,100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기생충이 4급 전염병입니다. 4급 전염병으로 4,000명 정도인데 1급 전염병 현재까지 1년이 넘은 1,300명. 1,300명. 아니, 그러면 1급 전염병이 강호가 안 살지. 한 10,000명 죽은 것도 아니고 1,000명, 1,300명 죽었는데 4급 전염병 기생충으로 4,000명이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독감으로 우리가 2015년도까지 외국 자료 발표하면 대한민국에서 2,900명이 죽었습니다. 일반 독감보다 이게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경 청장이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더만요. 그 감염병. 예방주사 맞고, 독감 예방주사 맞고 부작용으로 1년에 한 1,500명 죽는다고. 독감 예방주사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1,300명 죽었으니까. 1,300명이 1년, 작년 12월까지로 한정하면 더 적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폐혈증이 2,000명. 그 악성 신생물, 암으로 5만 명 죽어요. 암으로. 그리고 당뇨병으로 4,121명.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잡아들이고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보고 지금 재판하고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으로 4,121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한다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설탕 다 없애야겠네요. 설탕 없어야 되고, 암으로 죽을 것 같으면 발암물질 들어있는 자료는 전부 다 통제해야겠네요. 뭐 그것도 그러고, 창자를 끊어내든지 해야지, 뭐, 진짜. 위암이 발생하는데 위를 그냥 아예 위를 절단을 하든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통계청이 아니면 통계청. 내가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